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알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26억 8,39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는 24억 8,455만 원, 용산구 19억 6,114만 원, 송파구 18억 501만 원 순이었고 특히 강남과 강북 집값의 가격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면서 최근 몇 년 새 영끌족들이 대거 매수에 들어갔던 노원구는 7억 1,085만 원, 도봉구 6억 5,665만 원, 금천구 7억 1,085만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초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노원구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덕강일 3단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특별공급 2차 사전 예약을 접수한 결과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49제곱미터 총 471세대 공급에 6,681명이 신청했고 유형별로는 청년 특별공급이 88세대 모집에 4,967명이 몰려 56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5대1,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4대1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 착공 시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각종 영향 평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값이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값의 약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이 조정을 이어왔는데 강남권은 빠르게 회복하는 데 비해서 강북권은 아직까지 반등이 더딘 모습인데요.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대진 이사님께서 6월 부동산 시장 이슈 체크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뭐 장마 시작인데, 장마가 한 달간 간다고 하죠. 자, 이런 시장에 또 우리가 또 그 부동산 시장을 또 항상 또 이슈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6월 달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거의 4주차 말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또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가적인 산업들, 국책 사업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에 같이 더불어서 주변의 주택 공급에 대한, 특히나 이번에 좀 우리가 또 주택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인상이 되면서 건설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진짜 미분양이라든지 또는 주택의 구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일단 이런 건축을 하는 시공사, 이런 건설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미래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런 시기적인 이런 시장의 반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후가 상당히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 건설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 경기나 또는 이런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상승기가 있다라고 본다면 또 하락기가 있는 거고, 하락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엔 또 상승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고, 상승기가 있고 이 바닥으로 내려오는 이 하락기가 시작점인 부분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우상해야 한다는 얘기들, 이 헤드라인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이렇게 하락기가 왔다라고 보더라도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가장 입지 좋은 곳들,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그런 지역들이 발빠르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갈아타기의 실수요자,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이제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그런 실수요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5월, 6월 달, 4월 달, 이 3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현장 시장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또 이제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얘기인데요. 서울 수도권 그리고 경기권 뭐 이런 주택 가격에 대한 그런 전망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리서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준비해본 내용들인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네, 보합 유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절반 이상은 2024년도 내년이죠. 그래서 서서히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절반 같은 경우 절반 정도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매수 심리가 또 다시 한번 위축이 올 것이다. 네, 뭐 요런 부분들은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뭐 절반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경기나 이런 이런 부분들이 경착륙 이런 부분을 연착륙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본다면 일자리도 그리고 소득 수준도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국가 산업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쇄신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건설 쪽에는 이 얽혀 있는 정말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는 그런 산업들이 업종 자체가 거의 2만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업종들이 얽혀 있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2만여 가지 이상의 산업군들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쉽게 꺼트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뭐 반등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뭐 여기 2024년도에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등 이유를 꼽는 내용들은 이제 규제 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보는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집을 사기가 상당히 좀 수월해지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전세 사기로 인한 이런 실수요자가 조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들. 뭐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네, 전세 뭐 아무리 보증보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집을 그냥 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입지가 좋은 곳들 쪽으로 매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상급지 갈아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좀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서울 중심부 쪽이나 입지가 좋은 쪽의 가격대들을 이제 떠받치고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격대들이 이제 뭐 보합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외곽 쪽 지역이라든지 또는 입지가 조금은 좀 부족한, 조금 개선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더딘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쪽 라인들은
매매를 하고 넘어오기보다는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를 놓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매매량이 거래량이 나타나기보다는 전세 거래량들은 늘어나지만 매매 거래량들은 다소 조금 주춤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락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PF 대출이 또 다시 또 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3기 신도시의 공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인구가 조금은 이제 분산되는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공급이 대량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인구 분산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한 곳으로 몰리기보다는 조금 퍼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은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래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절반 이상 요 24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반등할 것이다라고 하는 좀 포지션에 좀 두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이죠. 재개발, 제가 지난주에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네, 서울뿐만이 아니라 입지 좋은 곳들 또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었던 도시재생 사업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퍼져 있었던 지역들 있죠. 네, 이 동네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해서 벽에다가 벽화 그리고 그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종로 창신동도 그랬었고요. 일부 한양대 성동구에도 일부 있었고요. 많이 있죠. 신림, 네,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도시재생에서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재개발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조금은 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포지션을 현 정부 플러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송파 권역이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될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림픽 회밀이라든지 기자촌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큰 대규모로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만여 가구 정도 가량의 새 아파트 단지들이 앞으로 줄줄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니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 어디에? 송파 권역에. 자,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제 헬리오시티도 거의 1만여 가구였죠. 12,000여 가구 정도 가량이 탄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대형 단지가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3대장에 이어서 가락, 풍남 미성이라든지 극동, 그리고 한양 1차 이런 것들도 등등 해서 총 7개 단지가 추가적으로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1,000여 가구가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송파권역 같은 경우에는 요 3대장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신축 공급 물량들을 늘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송파권역이라든지 강남 일부 지역들이라든지 개포 포함해서 반포 이런 지역들 포함해서 점점 중요 강남 3구 라인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압구정 청담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한강변 주변으로 지금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죠. 점점 젊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현재 우리가 한 30, 40대 분들, 40,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에 또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저희 세대나 이제 앞으로 30, 40대, 40, 50대 세대는 또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을 거라고 좀 봐요. 보통 재건축 걸리는 시간이 보통 40년 정도 넘으니까 제가 올해 40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제가 만약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한 90세 정도는 돼야 송파에 새로운 아파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젊어지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 라인들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입지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의 상승 부분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신축은 새 집은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택 부족 사태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건설사들도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장 반응들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적인 부분들도 절반 이상을 줄인 곳들도 많고요. 계획들도 일부 미뤄놓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나둘씩 차곡차곡 지어놔야만 앞으로 뭐 3년 후, 4년 후, 5년 이렇게 하나둘씩 계속 완성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그 끝에 가서는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 공급의 대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 4년 전, 한 4년 전에 공급 대란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공급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택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양적으로, 질적인 그런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적인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뭐 매년 이렇게 주택 건설 수주액이 늘어났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올해 15 정도 수준으로 15조 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건설 수주액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3년 후라든지 뭐 한 3, 4년 정도 후에 이제 공급 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후에 새 아파트 부족 사태가 예견된 상황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사에서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민간주택 건축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정말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 향후엔 또다시 불안정한 요소들로 현재 시장에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오늘 이렇게 뭐 세 가지에 대한 얘기 좀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봐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재 우리가 시장 상황에 대한 그런 반응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3, 4년 미래도 아니죠. 한 3, 4년 정도, 4, 5년 정도 후에는 또다시 이런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이 공급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뭐 다른 뭐 이런 3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처럼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입지 좋은 곳들의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이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뒤를 이어서 또 세 가지 지역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6월도 끝나가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건설 수주액부터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역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화면으로 무료 상담 자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부터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개발이 유망한 지역들 3곳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덕동이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죠? 몇 년 전이라기보다는 한 1년 정도 됐죠. 자, 이 지역은 비로소 이제서야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동의서 진구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덕 비지밸리가 생기는 곳 주변으로 상당히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 형태들의 단독 주택과 그리고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바로 이 9호선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샘터공원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주변에 이렇게 새 아파트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이빨 빠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어야만 했는데, 뭐 이해 충돌, 뭐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했어야만 했는데 안 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또 굉장히 또 좋은 호재가 있죠. 뭐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감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감정이 곧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9호선이 이렇게 생기는 라인들을 일반적인 계획, 도시철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샘터공원역이 완성이 된다, 계획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이런 같이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9호선이 완성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제 9호선 초역세권 단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정말 압도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이기도 하고 위치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입지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한데 뭐 보통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림픽대로라든지 그리고 좌측으로 서울 세종관이 완성이 될 것이고 지금 서울 외곽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동쪽으로도 이동이 상당히 용이하기도 하고요. 북쪽으로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교통망들을 갖추고 있다. 지금은 현재 5호선을 갖추고 있지만 5호선 하나만으로는 조금은 부족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호선까지도 연장을 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교통 좋아지고요. 도로망들이 좋아지고요. 거기에다가 한강변 라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가져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신축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지역들도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여기 지역적으로 보자면 입지가 기본적으로 좀 넓게 한번 보자면 도로망들 잘 갖춰져 있고 5호선과 9호선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서울 중심부 라인들과 도심 라인들까지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자,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물망이 오르는 지역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고덕 1, 2 이렇게 있죠. 제가 뭐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직접 한번 가보신다면 1번부터 9번까지 다 만족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재개발 이런 지역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지역들은 꼭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다음에 내가 좀 해안을 가지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는 이런 곳을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임장 활동을 해보신다면 내가 이렇게 생겼던 지역들이 이렇게 아파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라고 아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장 활동은 꼭 굳이 투자가 아니시더라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비지밸리가 앞에 있고 바로 공원들도 양쪽에 끼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으면서 지하철역인 9호선을 바로 앞에 앞마당에 두고 있는 지역이 2-2지구죠. 제가 다른 지역들도 아니라 2-2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죠. 물론 고덕 1지구도 지난해에 신속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일단은 신청이 들어갔는데 뭐 안타깝게도 조금은 탈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2차, 3차까지도 계속해서 신청을 할 것이라는 거. 하지만 2-2지구는 이제 역세권 이제 신속통합이 아니라 역세권 시프트로서의 개발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계획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한강변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적인 그런 그리고 또 예쁜 한강변 라인들로 고층 아파트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일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미사 라인들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미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들의 이런 임차 수요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이보다 더욱더 조금은 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고덕 비지밸리 라인들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현재 뭐 사실 2029년, 2027년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완성 단계를. 그렇다고 해서 그때에 가서 하나가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15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점을 하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상업시설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R&D 산업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죠. 요거 보시면 돼요. 이케아와 복합 쇼핑몰들이 같이 입점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광동구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 쪽 라인을 가거나 또는 미사 쪽 라인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사실 이렇다 할 쇼핑몰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경제 유발 효과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주변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 시설들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창출 효과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완성되면 굉장히 멋질 겁니다. 좋을 거고요. 자, 그리고 9호선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4단계까지,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완성이 되어 있어요. 4단계까지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샘터공원역이 완성이 된다면 바로 내 집 앞마당에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남구리 IC 있죠. 남구리 IC에서부터 뭐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 남구리 IC에서부터 시작하는 제2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가 고덕 아니겠습니까? 시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고덕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대형 이런 호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불편함이라고 했었던 부분들도 대폭으로 개선될 수가 있는 부분이면서 보다 지역적인 가치의 재고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큼직큼직한 이런 개발들이거든요. 그런 개발들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지역들 정말 아쉬운 지역이고요. 알아두면 미리 알았다면 정말 한 번 정도는 한번 가보셔서 보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고덕동에 이런 개발이 있고 가치가 높은 지역에 이제 여기는 3룸인데요.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투룸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자체가 주거 형태들이 3룸을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3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력이 조금 있는 3룸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액대는 5억이 넘지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은 오래된 주택가들이 많기 때문에 2억대 후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억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2억 정도, 월세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은 필히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3룸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임장을 꼭 한번 가보시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도 이 외에도 세워볼 수 있을까요? 투자 전략이요. 네, 여기 뭐 임장 활동도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동의서 진구가 정말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동의율이 진행이 될 것인지와 주민 반응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초역세권, 그 역세권 안에서도 9호선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일단 초대형 업무 단지를 내 집 앞마당에 가져가는 그런 단지가 재개발이 된다라고 봤을 때 서울 한복판 안에서도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덕동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요즘 핫한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핫해요. 핫합니다. 노량진 너무나도 핫해요. 지금 찾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네, 정말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다 지금 이제는 왜 그러냐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면 옛날에 하숙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숙학원들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가 건물들,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연립이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뭐 씨가 마른 그런 지역이죠. 왜? 이 지역은 이제는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량진 하면은 위치가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네. 여의도 가깝죠. 용산 가깝죠. 요 강남 다 가깝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한 뭐 4, 5년 전, 5, 6년 전 보세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한강권 끼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주변에 업무타운 끼고 있어야 된다. 대형 업무타운이 가까운 지역들이 나중에 배후 주거지로서의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여기 다 갖고 있잖아요, 노량진이.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예전에 용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용산은 거의 중심부 라인에 한강권 끼고 있다. 국제업무지구 라인 생긴다. 여의도는 안 그랬습니까? 영등포? 강남은 안 그랬습니까? 다 그랬죠. 근데 노량진이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인데 여기가 지금 정말 천지개발갈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지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서 그때 할 걸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노량진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 필히 임장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지역은 상도동 일대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보신다면은 정말 이런 지역들은 정말 양호한 수준이에요. 네, 정말 차 한 대도 못 들어가는 정도 골목이 너무나도 많고요. 사덕길도 많고요. 차를 돌릴 수도 없는 지역조차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정말 양호한 제가 수준을 지금 찍어 놓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빨간 벽돌집들만 보시면은 신축이 거의 없죠. 빨간 벽돌집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빨간 벽돌집들이 거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생긴 건축물들입니다. 지금 우리 2023년도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축물들 보세요. 이거 뭐 거의 뭐 한 4, 5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노량진에 있다, 아직도. 근데 그 양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량진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쪽 라인들 보시면 좌측편 라인들로 해서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참 진행 중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뭐 관리처분 단계에서부터 철거 지역들도 있고 감정평가하는 지역들도 있고 사시 단계도 있고 관리처분 단계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결과적으로는 완성될 것이고 10,000세대가 넘는 수준으로 네,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이 된다.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은
일반적인 이런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파트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으로 완성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초고가 라인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금액대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기본적인 건축 자재 이런 부분들도 아마 평당 보통 아파트 요즘에 보통 뭐 600에서 700 정도 짓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뭐 1000단위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공사비 자재부터도 아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완성된다라고 왔을 때는 일단 초대형 단지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초대형 단지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성되는 곳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곳들 가서 보시면 지금 투자하고 싶어도 금액이 엄청나죠. 예, 이런 곳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직은 좀 안 된 곳들 있죠.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안 되겠습니까? 가서 보시면 사진 찍은 곳들이 바로 그런 곳들이거든요. 이 지역은 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기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가 지금 진행되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음영으로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진하면 진할수록 음영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안 그럽니까?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들 이렇게 요 지역들을 빼고 요런 지역들을 좀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신축이 왜 필요하냐 노량진은 흑성 뉴타운하고 상도동 일대밖에 2, 3년 된 3, 4년 된 아파트가 없어요. 이런 곳들밖에 없습니다. 노량진은 전부 다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고 전부 다 오래된 주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퀄리티 정말 양질의 그런 질적이 높은 그런 주택 시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뭐 개발 필요하죠. 개발도 필요합니다. 교통 노선 생기는 건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노량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호선과 9호선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서부선까지 완성이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해요. 용산. 우리가 용산 개발하는 거 누구나 아실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용산 투자하려면 지금 4억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뭐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잡혀져 있지도 않은 모아타운이니 뭐 신석통합이니 뭐 이런 얘기들만 그냥 난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냥 투자 금액 자체가 3억대 중후반 들어가요. 네, 전세 안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용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3, 4년 전에 이거 2억도 안 들어갔어요. 투자 금액이. 그죠? 2억 미만이었거든요. 많이 들어봐야 2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더블로 됐어요, 거의. 근데 노량진 입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용산 발 아래에 있는 곳 아닙니까? 길 건너가면 바로 있고요. 한강대교 넘어가면 바로 있는 곳. 그죠? 미래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량진의 미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보다 앞으로의 미래를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 라인들의 투룸 정도의 시세인데 이것도 사실 거의 희소합니다. 이 지역이 이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거. 용산의 거의 5년 전 가격이에요. 4억 6천, 8천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대략 한 요 정도 2억에서 2억 초반 들어갑니다. 월세도 비슷한 금액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를 투자하시든 간에 전세를 투자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이 지역은 뭐 관심을 가지시든 안 가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을 미리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런 지역들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좀 쌓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임장 활동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량진동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투자 전략, 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노량진은 이 지역도 제가 재개발에 관심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서계동에서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고 청파동도 언급을 많이 드렸고 원효로 3가도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그 지역들 다 보세요. 서계동하고 청파동은 벌써 이미 신속통합 들어갔죠. 뭐 일부 원효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처럼 제가 과거에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덧붙였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임장 활동을 꼭 해보셔라. 왜 그런 지역들이 되어야만 하고 필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셔야만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이런 지역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지리적인 것들은 지도를 보시면 다 누구나 아실 거고요. 용산 바로 앞에 있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서부선 생기는 것들 검색만 해보시면 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 검색을 안 하셔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대규모의 뉴타운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이빨 빠져 있는 지역들이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필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가지시기에는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임장, 두 번째도 임장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임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세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역 양재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요즘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월세 수익을 좀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상가, 물론 지식산업센터도 좋습니다. 뭐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지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면서 그리고 가치적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런 것은 필히 배제를 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해볼까? 이런 것들도 관심을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항상 하락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상승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기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 한다. 그것은 비단 주택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상가들도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정말 대박이 났네. 상가 하나 가지고 정말 큰 수익이 났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정말 큰 수익이 나셨던 분들, 월세 수익을 받으면서 나중에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도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셨던 분들은 또 상가만 하세요. 네, 아파트형 공장으로 또 대박이 나셨던 분들은 또 아파트형 공장만 하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어느 한 분야가 또 꼭 배제를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가,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좋다면, 지금 이런 금리의 수익률이 좋다면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3연속 동결되고 있죠. 이제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씩 뭐 나오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멈췄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금리의 그런 횟수보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뭐 무슨 10번, 뭐 20번 더 올리겠습니까? 금리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래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뭐 기업들, 뭐 우리가 그리고 뭐 국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가,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가나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때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대출을 만약에 나중에 금리가 인하돼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가 포지션을 좀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양재동이나 이런 아직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정말 보석 같은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 안에서도. 네, 그런 곳이 제가 양재동이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근데 양재동 제가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시장에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말씀드렸고 천변에 대한 얘기, 상가 주변의 항아리 상권 이런 것들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수변을 끼고 있는 상가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제가 양재동 이 수변공원 쪽 라인들의 이 천변을 끼고 있는 이런 상권 라인들이 서울 한복판 특히나 강남 상부에서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왜냐? 양재천과 탄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위쪽으로 한강권밖에 없죠. 자, 그런데 서울 강남 3구 안에서 이렇게 천변을 끼고 있는 상가 라인들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양재동만큼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없어요. 이렇게 주택가들도 많고요. 뭐 배달이 워낙에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주택가들도 많고요.
주변에 물론 거주 인구들도 많이 있고요. 유동 인구들도 많고 일자리 인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GTX 생길 예정이니까 뻔하죠. 이쪽 라인으로 많은 수많은 인구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유동 인구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GTX들도 넣는 거고요. 신분당선들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3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이런 이유는 주변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뭐 산업벨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동 국제복합지구 라인들과의 GTX 라인은 한정거장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너무 비싸잖아요. 뭐 여기는 안 비쌉니까? 여기는 안 비싸요. 근데 양재는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 수요라는 게 임대를 좀 들어갈 때 조금 그래도 임차인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가격이 좀 낮은 곳을 보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이런 것도 양재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변에 이렇게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도 많이 있고 일동제약 사거리 뭐 이런 라인들을 한번 가보시면 주변에 정말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천변을 끼고 있는 상권 라인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여기 양재동 카페 거리를 한번 가보시면 지금 현재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상가로 일단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택이었던 부분들을 상가주택으로 변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좀 보고 아마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 많이들 굉장히 힙한 상권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교통 좋고요. 도로망 좋고요. 그래서 사람이 오고 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통팔달 너무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 라인에 이렇게 상업 업무, 쇼핑 시설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들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GTX 왜 넣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강남 3구에서 유일하게 GTX가 들어가는 곳이 딱 세 군데 있죠. 삼성, 수서, 양재입니다. 양재에 왜 넣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A노선 다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 C노선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당선 연장되면 용산까지 갈 것이고요. 판교에서부터 강남, 용산을 아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노선은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양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재동은 주변의 유동 인구와 상주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양재동이니까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변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방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쪽도 한번 상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대 뭐 한 15평 정도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9억 정도 내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 금액은 4,280 정도에서 3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들 찾고 계시고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3억대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런 기대 수익률 좋은 그런 상가들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양재동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재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무료 세미나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억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